안녕하세요, 매오밍입니다. 오늘은 토익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우는 초간단 파이썬 2강입니다. 제 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강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강의 주제인 변수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 변수의 종류인 자료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웃풋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젠 인풋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활용해서 간단히 프로필을 출력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강의 시리즈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짧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꼭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듣기로 결정하신 김에 저를 믿고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이건 대학교의 교양 강의가 아니에요. 실전 프로그래밍을 위한 첫 스텝이에요. 이 시리즈의 끝에서 우리는 꼭 멋진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마음만 열어두세요. 이걸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초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처음 알려드릴 부분은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는 단순히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하나의 문법이에요. 스페이스를 4번 쓰거나 탭키 1번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형식을 맞추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공부하시듯이 스페이스 4번, 탭 1번으로 외우실 게 아니라 실제로 뒤에서 계속 프로그래밍을 따라 치시면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변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같이 설치했었던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는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저번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었던 디렉토리의 위치까지 이동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의 전체 파일을 보고 싶으시다면 윈도우에서는 dir을 입력해 주시고 맥에서는 ls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유튜브라는 디렉토리 폴더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명령어는 cd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dir 또는 ls로 무엇이 있는지 보신 후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른쪽 클릭하셔서 폴더를 만드셔도 좋고 명령어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make dir, mkdir 이런 명령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노트북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목록을 보시면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디렉토리 이동을 해서 저는 이 위치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겠습니다. 소문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실행시켜 주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위치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초간단 파이썬 2강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잘 보이시도록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알아볼 거는 변수가 무엇인가인데요. 변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담고 있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객체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하나의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담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앞에는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는을 적어주신 후에 저장할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피터 창으로 오셔서 a는 3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Shift 엔터를 쳐주시면 파이썬에서 이 첫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서 a라는 공간에 a라는 변수명 안에 3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프린트를 활용해서 a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바로 30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뽑아서 출력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변수명을 적는다고 했는데 이 변수명을 적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거나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해요. 한마디로 숫자로 변수명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같이 실습해 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a는 30이라고 적어줬죠. 이번에는 대문자 a는 50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다음에 엔터를 해보시고 프린트 소문자 a와 대문자 a를 함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소문자 a는 30이 들어있고 대문자 a에는 50이 들어있습니다.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른 변수입니다. 그리고 변수를 지으실 때, 변수명을 지으실 때 앞에 이와 같이 1a 또는 10a 같이 숫자로 변수명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언더바 또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이해가 되셨죠? 혹시나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은 강의를 하면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고 결과가 보이고 바로 다음 코드를 적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필기를 더해주세요. 여기 코드 부분을 눌러서 마크다운으로 변경을 하시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에 계속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부분을 필기해 주세요. 해당 부분도 Shift 엔터를 치시면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위로 올리고 싶으시다면 이 버튼을 누르셔서 위로 올려주세요. 저는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노트북을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데요. 해당 변수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지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간단히 실습을 한다고 A는 30, A는 50, 애플은 100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이 변수는 사과의 개수를 갖고 있는 변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보거나 또는 내가 한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b가 무슨 값인지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명을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3a는 3 같은 문법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3a는 3 같이 숫자가 먼저 시작되는 변수명에 이러한 3이라는 값을 할당하게 되면 실행해보시면 invalid syntax 에러죠. 문법이 맞지 않다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다음은 자료형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변수명 안에 어떠한 값을 넣을 때 그 값들의 종류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형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위에 세 가지만 배울 겁니다. 숫자형인 정수와 실수형, 문자열형, 그리고 논리형, 이 세 가지를 이 강의에서 배우고 밑에 세 가지는 다음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형을 배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고요. type이라는 함수인데 이 a 자리에 어떠한 변수명을 넣게 되면 해당 변수가 어떤 형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type이라는 함수 안에 위에서 썼던 num of apple이라는 변수를 출력해 보시면 int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해봤었죠? name이라는 변수 안에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넣게 되고 여기에 name을 타입으로 출력해 보면 스트링의 약자인 str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시다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변수가 어떠한 자료형인지 모를 때는 타입 함수를 출력해 주세요. 네, 맨 먼저 숫자형입니다. 숫자형은 정수형 인티저와 실수형 플로트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변수명에 equal 넣어주시고 뒤에 정수를 넣어주면 이 변수는 정수형이 되고요. 실수를 넣어주면 이 변수는 실수형이 됩니다. 실제로 코딩을 하나만 해볼게요. 위에서 계속 정수형을 했으니까 파이라는 변수명에 3.14라는 실수를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파이를 출력해보고 타입 함수에도 파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Shift 엔터로 실행을 해보시면 3.14가 그대로 프린트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라는 변수는 플로트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숫자를 연산해 볼게요. 이렇게 7가지를 지금 같이 해볼 건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결과가 너무 잘 예측이 되죠. 제곱 연산도 곱하기를 2번 써주시면 스퀘어 연산이 됩니다. 나누기 연산도 우리가 아는 그 나누기 연산인데 여기서 목 나누기 연산과 나머지 연산, 모듈러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이 코딩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C는 A 목 나누기 B라고 쓰고 C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하기 전에 결과값을 예상해 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C에는 그렇죠. A 나누기 B가 2.72727이었으니까 A 목 연산을 하게 되면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A 모듈러 B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걸 모듈러라고 읽습니다. C에는 뭐가 나올까요? 혹시 0.72727가 나온다고 예상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출력해보면 8이 나오게 됩니다. 왜 8일까요? 왜 8이냐면 A가 30이니까 A를 B로 나누면 B가 두 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2가 30에서 빠지게 되고 나머지 몇이 남죠? 8이 남게 되죠. 그래서 8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되시면 한번 작은 숫자로 해볼게요. B는 7이라고 하고 프린트 A 나누기 B와 프린트 A 목 나누기 B와 프린트 A 모듈러 B를 같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10을 7로 나누면 1.42857114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몫은 얼마죠? 10에는 7이 한 번 들어가니까 1이고 나머지는 10에 7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이 이 모듈러 연산입니다. 네, 다음은 문자열형인데요. 문자열형은 스트링 형의 앞자리를 따서 보통 str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문자열형을 만드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큰 따옴표로 감싸도 문자열이고요. 작은 따옴표로 감싸도 문자열이고 3개의 큰 따옴표로 감싸도 문자열이고 3개의 작은 따옴표로 감싸도 문자열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일단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마크다운으로 놓고 자, str1이라는 변수에 큰 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자, 프린트 str 여기다 해볼게요. 프린트 str1 하면 string1 하면 똑같이 나오죠. 그럼 string2라는 변수에 작은 따옴표로 해볼게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옴표 안에 또 따옴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보시면 문자열은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문자열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문자열이고 얘는 문자열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면 작은 따옴표 문자열 안에서 큰 따옴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큰 따옴표가 출력이 되죠. 내가 만약에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면 큰 따옴표 안에서 작은 따옴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출력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3개씩은 뭐냐? string5는 3개씩은 이 사이에 들어간 모든 양식을 문자열로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녕하세요. 메모밍 채널입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 중입니다. 라고 하고 프린트 string 5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개행 한 줄을 띄었죠. 한 줄을 띈 것도 이 문자열 안에 포함이 돼서 똑같이 한 줄 띈 것까지 문자열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3개의 따옴표 안에 쓴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형식이 문자열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스트링 3개, 이 따옴표 3개가 없이 이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여기에 강의 중입니다 라고 치시고 여기에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신텍스 에러예요. 한 줄만 문자열인데 지금 개행을 해버려서 문자열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에러입니다. 그렇다고 한 줄로 붙였으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죠. 이것처럼 세 줄로 쓰기 위해서는 프린트를 3번 해줘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프린트하고 메모밍 채널입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 중입니다. 이렇게 3번을 프린트 해야 될 겁니다.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escape 코드라는 겁니다. escape 코드는 여러 기능들을 하도록 미리 정의해둔 문자 조합이에요. 백슬래시 뒤에 문자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백슬래시가 뭐냐면 슬래시는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있는 게 슬래시고요. 보통 엔터 위쪽에 원화 표시가 백슬래시입니다. 사용하시는 글꼴에 따라서 원화 표시로 나오거나 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백슬래시로 나올 거예요. 두 개가 같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인 escape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슬래시 n은 줄바꿈이고요. 개행을 해주게 되고요. 백슬래시 t는 템 문자를 의미하고요. 백슬래시 2번을 하게 되면 이 백슬래시 문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 작은 따옴표를 하면 작은 따옴표가 출력이 되고요. 백슬래시 큰 따옴표 하면 큰 따옴표가 출력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큰 따옴표를 출력하려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줬고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하려면 큰 따옴표로 묶어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 escape 코드를 쓰게 되면 하나의 문자열 안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엔 줄바꿈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줄바꿈을 해주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백슬래시 n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개행이 되게 됩니다. 백슬래시 n이 엔터와 똑같은 효과예요. 대신 한 줄로 쓸 수 있죠. 내가 여기에 엔터를 2번 치고 싶다? 백슬래시 n을 2번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많이 쓰는 escape 코드 중 하나예요. 다음으로 7번은 큰 따옴표 안에서 큰 따옴표를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백슬래시 큰 따옴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큰 따옴표가 그대로 큰 따옴표로 나오게 됩니다. 백슬래시 2번은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를 2번 쓰게 되면 이렇게 백슬래시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긴요. 이 백슬래시를 한 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백슬래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슬래시 자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백슬래시를 2번 써줘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는 똑같고요. 백슬래시 t는 탭인데요.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백슬래시 t를 쓰게 되면 이렇게 앞에 탭이 한번 쳐진 문자열이 되게 됩니다. 백슬래시 t는 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escape 코드 5개를 알아봤어요. 아마 여기서 더 쓸 때는
또 다른 이스케이프 코드가 존재하는데요. 그걸 사용할 때는 그때마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이 5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자열을 연산해 볼게요. 자, 문자열을 더할 수가 있어요. str 1번에는 알리오, str 2번에는 올리오를 넣고, 자, 보시면 하나는 큰 따옴표, 하나는 작은 따옴표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의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스트링 3번이란 변수에는 2개를 더한 다음에 스트링 3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하시는 그대로가 맞지만 백문이 불여 1타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꼭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연산하기. 자, str 1번에는 아까 뭐였죠? 알리오, str 스트링 2번에는 작은 따옴표로 해볼까요? 올리오. 큰 따옴표로 하셔도 됩니다. 스트링 3번에는 스트링 1번과 스트링 2번을 더한 다음에 스트링 3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알리오, 올리오 이렇게 스트링 2개가 더해져서 스트링 3번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더하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곱하기도 있죠. 스트링 4번에 뿅이라는 문자를 넣고 스트링 5번에 스트링 4 곱하기 3을 하고 출력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그 결과가 맞는데요. 그래도 꼭 쳐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링 4 곱하기 저는 그냥 10번 해볼게요. 그리고 스트링 5를 출력을 하면 아이고, 오타가 났어요. 이 스트링 5가 왜 나오냐면 이 위쪽에 지금 여기 있죠. 이 스트링 5가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스트링 5라고 할당을 해주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하면서 뿅이 10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정말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length의 준말인 len, len 이라는 함수인데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스트링 1에 맛있는 감바스라는 문자열을 넣고요. 스트링 언더바 length라는 변수명 안에 len 스트링 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몇 번이었죠? 1번에 넣었네요. 스트링 첫 번째에 맛있는 감바스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length라는 어떠한 문자열의 길이를 넣을 거야 라고 변수명을 정해준 다음에 len이라는 함수에 스트링 1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length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실행하기 전에 몇이 나올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6? 어쩌면 7? 볼까요? 자, 출력을 하면 총 7글자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스트링 1번은 길이가 7이래요. 이상하죠? 맛있는 감바스 6글자인데 왜 7일까요? 네, 보시면 맛있는 다음에 한 칸을 띄었죠. 공백 문자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이라고 지금 이 len 함수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때는 len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문자열 인덱싱인데요. 스트링 1에 메모밍 채널 넣고, 자, 이렇게 메모밍 채널이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메모밍 채널, 메모밍 한 칸 띄고 채널이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매는 인덱스 0번이에요.
모는 인덱스 1번이고요. 밍은 인덱스 2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백 문자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공백은 인덱스 3번이에요. 그리고 채는 인덱스 4번, 널은 인덱스 5번입니다.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문자열 인덱싱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겠죠? 분명히 헷갈리실 겁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그냥 스트링 1번에 메모밍 채널 한 칸 띄고 채널이라고 칠게요. 이라고 치시고요. 프린트를 하는데 인덱스는 대괄호 안에 쓰게 됩니다. 대괄호 안에 쓰는 게 인덱스예요. 대괄호 안에 쓰는 게 인덱스입니다. 자, 하나씩 쳐볼게요. 앞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변수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2, 0, 1, 2까지만 출력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 매가 인덱스 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밍 채널이라는 문자열이 스트링 1에 들어갔을 때 하나씩 번호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는 몇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하기 때문에 0, 1, 2에 해당되는 매, 모, 밍이 출력된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3번하고 4번 그리고 5번까지 출력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3번에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뭐가 출력된 거죠? 그쵸? 이 공백이 출력된 거고요. 그 다음 4번인 채, 5번인 널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6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면 인덱스 에러가 나게 됩니다. 스트링 인덱스가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서 문자열 인덱싱은 앞에서부터 0번부터 시작하는 인덱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자열의 길이를 모르는데 맨 끝에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만약에 str 2번에 너무 배가 고픈 새벽이네요 라고 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스트링 2번에 맨 끝에 있는 글자를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사님, 아까 스트링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가 len이라는 함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len이라는 함수는 이 스트링 2번의 전체 길이를 구해줄 거고 그 길이를 인덱스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인덱스 에러가 나게 되네요. 아까 인덱스 에러가 언제 났었죠? 문자열의 길이를 넘어가는 인덱스를 했을 때, 존재하지 않은 인덱스를 출력했을 때, 호출했을 때 인덱스 에러가 났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접근은 정말 좋았는데 스트링 2번에 길이를 출력해보면 총 16글자래요. 하나, 둘, 공백 셋, 넷, 다, 여, 일곱, 공백 8, 9, 10, 11, 12, 13, 공백 14, 15, 16인데 왜 틀렸냐? 왜 인덱스 에러가 나느냐? 왜 날까요? 그렇죠. 맨 앞에 인덱스가 몇이었죠? 1이 아니라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의 인덱스는 16이 아니라 1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접근했던 방식으로 스트링의 길이를 모를 때 맨 마지막 글자를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아까 len 함수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니까 문자열의 길이를 넣는데 인덱스는 1이 아닌 0번부터 시작하므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너무 훌륭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에는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걸 통해서요. 모든 인덱스는 맨 끝에부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메모밍 채널이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총 6글자죠. 공백 문자 합쳐서. 그러면 널은 마이너스 1이고요. 채는 마이너스 2, 공백은 마이너스 3, 밍은 마이너스 4, 모는 마이너스 5, 매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어떠한 문자열이든 간에 맨 끝에서부터 인덱스가 마이너스 1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요. 맨 첫 번째부터 인덱스를 셀 때는 0, 1, 2, 3, 4, 5로 되어 있고요. 혹시나 맨 끝에서부터 세고 싶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부터 할당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부터는 0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뒤에서부터는 마이너스 1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열의 길이를 모를 때 그냥 맨 끝에 있는 글자를 출력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자, 문제를 내볼게요. 마이너스 3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해볼게요. 요가 출력이 되죠. 왜냐면 첫 번째 U가 마이너스 1, 두 번째 U가 마이너스 2, 공백이 마이너스 3, 요가 마이너스 4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혹시나 지금 이 문자열 인덱싱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꼭 물어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배운 인덱싱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슬라이싱, 문자열을 자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문자열 슬라이싱은 말 그대로 문자열을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앞에 문자열 변수를 두고요. 대괄호를 쓰시고, 지금 이 콜론과 B가 없으면 그냥 일반 문자열 인덱싱인데 콜론 B를 써주게 되면 문자열 슬라이싱이 됩니다. 그래서 A 콜론 B를 쓰게 되면 A부터 B-1번 인덱스까지 잘라오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자열 변수를 쓰고요. 대괄호를 써준 다음에 A 콜론 B를 쓰면 A부터 B-1번 인덱스까지 잘라와요. 자, 바로 해볼게요. 해봐야 됩니다. 자, 스트링 1번이라는 변수에 뭐라고 칠까요? 파이썬 기초 한 칸 띄고 프로그래밍 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2번에는 스트링 1번에 0부터 6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까 A, B를 쓰니 뭐라 그랬죠? A부터 B-1까지죠. 자, 파의 인덱스는 0입니다. 0, 1, 2, 3, 4가 되겠죠. 그리고 공백이 5, 프 자리가 6이 될 겁니다. 그런데 B-1까지니까 파이썬 기초 그리고 공백까지 스트링 2번에 들어갈 겁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파이썬 기초만 보이지만 사실 초 뒤에 지금 공백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트링 3번은 스트링 2번에다가 더하기 그냥 AAA를 더해 볼게요. 그리고 스트링 3번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AAA 앞에 공백이 지금 있는 거를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파이썬만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링 4번에 지금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파이썬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꼭 해보시고 제 답과 비교해보세요. 스트링 1번을 자르는데 파이썬만 자를 거니까 0번부터 0, 1, 2 기 자리가 인덱스 4번이니까 여기에 4를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0번부터 4-1까지니까요. 그래서 4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파이썬만 출력하고 싶은데 지금 4번이 어떻게 되냐면요. 파 자리가 0이죠. 0, 1, 2, 기가 3, 초가 4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0, 1, 2 총 앞에서부터 3, 1-1까지 해서 3-1까지 해서 0, 1, 2 파이썬 이 세 글자를 출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A를 생략하면 맨 처음부터고요. B를 생략하면 맨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0을 안 쓰시고 그냥 3만 쓰시면 처음부터 3-1까지 출력이 됩니다. 결과 똑같죠. 그리고 스트링 5번에 예를 들어서 3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3을 포함하고요. 그러면 기를 포함해서 끝까지인 기초 띄고 프로그래밍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자르는 문자열 슬라이싱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잠깐 뒤로 돌리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와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과제가 이 문자열 슬라이싱을 이용한 과제예요. 자, 다음은 논리형입니다. 논리형은 참 또는 거짓 두 가지만 값으로 갖는 자료형이에요. 다른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부울형, 논리형이라는 값은 true 또는 false 두 가지만 값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논리형으로 쓰고자 한다면 true의 앞에 t는 꼭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false의 앞에 꼭 f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이 true, false 자체가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예약어예요. 파이썬에 이미 앞에 t가 대문자로 쓰고 rue를 소문자로 쓴 저 단어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t를 소문자로 쓴다? 그거는 그냥 일반 변수명이 되어버려요. 참이라는 값을 갖는 예약어가 아니라 그냥 true라는 일반 변수명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바로 코딩을 해볼게요. 플래그 1이라는 변수명에 true. 자, true를 치자마자 지금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죠.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예약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플래그 자, 이렇게 하고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플래그 1과 플래그 2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둘 다 부울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플래그 3번에 t를 소문자로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을 해보시면 네임 에러 true라는 이름은 정의된 적이 없어 라고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true는 지금 true라는 참값을 갖는 예약어가 아니기 때문에 true라는 변수를 이 위에서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 한 번도 true라는 변수 안에 값을 넣어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true라는 변수는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앞에 t를 꼭 대문자로 써주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논리형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형 변수는 다음과 같은 비교 연산자들과 같이 쓰입니다. 는을 2개 써주시면 a와 b가 같은지를 비교하고요. 이런 식으로 꺽쇠가로와 는을 같이 쓰게 되면 이상 이하를 표현하고요. 일반 꺽쇠가로만 쓰게 되시면 초과 미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맨 밑에 2개가 바뀌었습니다. a 꺽쇠가로 b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a가 b 미만인가요를 나타내고, 꺽쇠가로를 a 쪽으로 하시면 당연히 a가 더 크다니까 a가 b 초과인가요? 이거를 묻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a를 3, b를 5로 두고 a가 b 이하인가요? 하면 이렇게 true 변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자체를, 이런 값 자체를 하나의 변수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c를 출력하면 똑같이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rint c가 false와 같은가요? 를 출력하면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c는 지금 true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필기하실 때 참고하세요. 느낌표와 는을 같이 쓰게 되면 not이 됩니다. 그래서 는의 반대어가 됩니다. c가 false와 다른가요? 라고 부르면 이렇게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c는 지금 true이기 때문에 true와 false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서 true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형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웃풋을 배웠으니까 인풋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인풋을 배우시면 컴퓨터에게 내가 값을 주고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다시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는 프린트를 배웠습니다. 프린트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자료형이든 출력해주는 녀석이에요.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출력하고 싶으면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A에 초코파이를 넣고요. B에 아메리카노를 넣고요. C에 바닐라 라떼를 넣으면요. 그리고 프린트 A, B, C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출력이 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한 칸씩 들어가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프린트를 콤마로 출력을 하게 되면 중간에 공백이 한 칸씩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인풋이에요. 인풋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문자열형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인풋 함수 안에 무언가를 적으면
앞에 무언가를 적은 그게 출력이 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유저 인풋이라는 변수명에 인풋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고 Shift 엔터를 치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대화창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메모밍입니다 라고 점까지 해서 하고 엔터를 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유저 인풋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메모밍입니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자열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치면 이렇게 입력하는 창 앞에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인풋 창 안에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밍이라고 적으면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메모밍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다가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좀 이쁘게 출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밍 치시면 메모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문자열형으로 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유저 넘버라는 변수명 안에 원하시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치고 프린트 유저 넘 그리고 프린트 타입 유저 넘을 해볼게요. 그러고 실행을 하시면 숫자를 저는 121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를 쳐보시면 우리는 숫자를 입력했는데 지금 유저 넘버의 타입이 뭐죠? 스트링형이죠. 이런 식으로 인풋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값을 항상 문자열형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 1212를 1212라는 숫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형 변환이라는 건데요. 형식을 변환한다 그래서 형 변환이에요. 인풋은 항상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형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자료형, int나 float 같은 다른 자료형을 사용하셨다면 형 변환을 해야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함수가 있습니다. int 가로 열고 닫고 float 가로 열고 닫고 str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해당 자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볼게요. 트랜스 유저 넘이라는 변수에 int 가로 열고 닫고 유저 넘이라고 쓰면 지금 이 유저 넘은 이 유저 넘 변수는 스트링형으로 1212라는 문자열인데 이거를 int로 형 변환을 해서 트랜스 넘에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타입 트랜스 유저 넘을 출력해 보시면 int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프린트 트랜스 유저 넘을 출력해 보시면 1212가 출력이 되고 있죠. 실제로 유저 넘에다가 3을 더해 볼게요. 그러고 실행을 해보시면 타입 에러가 나게 됩니다. 스트링을
스트링만 더할 수 있어요. int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3은 지금 int형이고 유저넘은 스트링형이기 때문에 두 개 연산이 안 된다고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트랜스 유저 넘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트랜스 유저 넘은 int형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3을 더해서 출력을 해보면 1215가 출력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형 변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트랜스 유저 넘이 무슨 형이죠? 모르실 때는 타입 함수를 출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가 int형인데 얘를 다시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string user num 이라는 변수에 str 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트랜스 유저 넘을 넣게 되면 string user num 이라는 변수는 이 1212는 타입이 이렇게 스트링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나 또는 이미 내가 갖고 있던 변수를 다른 자료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형 변환을 이용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지만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스트링 1에 넣고 제가 트랜스 스트링 1이라는 변수에 int형으로 스트링 1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에러가 나게 되겠죠. 밸류 에러가 나게 됩니다. 메모밍이라는 문자열을 int 정수형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강에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메모밍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만 이러한 문자열이 나오고 여기에 사용자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입력하세요 라는 또 입력창이 뜨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 입력을 하면 이렇게 쭈르륵 2강 오늘의 과제 하고 쭈르륵 출력이 되고 한 칸 띄고 네임 땡땡 메모밍 폰 넘버 하고 폰 넘버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을 했는데 여기 지금 폰 넘버 보시면 하이픈이 들어가 있죠.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010-1234-5678을 잘라서 010 다음에 하이픈을 넣어주고 1234 다음에 하이픈을 넣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푸드 땡땡 오일 파스타 여기 입력받은 값을 넣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쁘게 닫아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 숫자만 입력받아서 옆에 결과와 밑에 거와 똑같이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인풋하고 여기에 문자열을 적으면 여기 있는 이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핸드폰 번호 입력하세요 소괄호 하이픈 제외하고 숫자만 소괄호를 닫고 하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세 줄은 해결이 되죠. 줄 바꿈이 필요할 때는 앞에서 배웠던 이스케이프 문자열 백슬래시 n을 넣어보세요. 이거 지금 슬래시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폰트가 슬래시와 백슬래시가 똑같이 나와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백슬래시 여기 슬래시 대신 백슬래시 넣으셔야 돼요. 백슬래시 n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숫자만 있는 문자열을 슬라이싱하고 하이픈을 출력하고 다시 슬라이싱하고 이걸 반복하면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010까지만 슬라이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덱스가 앞에서부터 0, 1, 2, 3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힌트를 드릴게요. 이건 아까 강의를 했던 거고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유저 폰 넘버라는 폰 넘버이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을 건데 번호 좀 줄래요? 라고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적겠죠? 숫자만 적으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8이라고 적고요. 여기서 010까지만 슬라이싱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프린트. 제가 바로 프린트 해볼게요. 유저 폰 넘이란 변수에 슬라이싱을 할 건데 어차피 맨 앞에서부터 할 거니까 저는 맨 앞은 적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0, 1, 2, 3이니까 A부터 B-1까지 슬라이싱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3을 적어 주시면 이렇게 010만 출력이 될 겁니다. 우리 이 다음에 뭘 출력해야 되죠? 하이픈을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이픈을 더해 주셔도 되고 프린트 할 때 콤마로 하이픈을 해서 적어 주셔도 되겠죠. 자, 힌트는 다 드렸어요.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다음 강의에서 오늘의 과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 강의를 바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강의를 보시면서 풀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